비 오는 저녁, 낡은 병원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뿌렸다. 한명자는 진료실 문 앞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끝이 차가웠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그녀를 안으로 불렀다. 앉으세요. 명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었다. 명자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내 명자 앞에 놓았다. 종이 위에 빨간 글씨들이 가득했다. 명자는 그 글씨들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들이 흐려졌다. 눈이 침침한 게 아니었다. 두려움이 시야를 가렸다. 유방암입니다. 이기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이 짧고 단호하게 떨어졌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수술, 항암, 방사선. 단어들이 공중에 떠다녔다. 명자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무거웠다. 가족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치료비도 혼자 결정할게요. 명자는 일어서며 검사 결과지를 접었다. 종이 모서리가 손끝을 베었다. 피가 살짝 번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의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복도로 나오자 며느리 윤정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윤정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명자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했다.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동자는 흔들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감기래. 약 타면 된대. 명자는 목소리를 눌렀다. 체면이 있었다. 시어머니로서의 체면, 어머니로서의 체면. 흔들릴 수 없었다. 윤정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명자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다. 명자가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며 병원을 나섰다. 비가 세차게 내렸다. 우산 밖으로 빗물이 튀어올라 명자의 신발을 적셨다. 차가웠다. 발이 저렸지만 명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창밖을 내다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세상이 흐릿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일까?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지 말자. 아직은. 집에 도착하자 남편 최태식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명자가 들어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명자는 신발을 벗으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넓은 어깨. 하지만 그 어깨는 더 이상 든든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명자는 기억나지 않았다. 병원 다녀왔어요. 그래. 태식의 대답은 짧았다. 관심이 없었다. 명자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윤정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명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윤정 옆에 섰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채소를 썰었다. 칼질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명자는 물을 썰며 윤정을 힐끔 쳐다봤다. 며느리의 손등에 멍이 있었다. 새로운 것이었다. 명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집의 규칙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들 민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며느리 윤정은 밥을 뜨고 명자는 반찬을 챙겼다. 태식은 TV를 보며 밥을 먹었다. 민수야, 휴대폰 좀 내려놔.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표정은 불쾌했다. 명자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언제부턴가 아들과의 대화가 사라졌다. 같은 집에 살지만 그들은 남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명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찬물이 손을 적셨다.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접시를 닦으며 명자는 눈물을 참았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누가 볼까봐, 약해 보일까봐. 밤 명자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다. 언제부턴가 생긴 금이었다. 명자는 그 금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금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이 집처럼, 이 가족처럼. 명자는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아팠다. 몸도 마음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둠이 그녀를 감쌌다. 그 어둠 속에서 명자는 작은 소녀였다. 엄마의 손을 잡고 꽃밭을 걷던 소녀. 하지만 그 기억은 금방 사라졌다. 며칠이 지났다. 명자는 혼자 병원을 다녔다. 추가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두려웠다.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이 꼬리를 물었다. 명자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깼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었다. 많지 않았지만 수술비의 일부는 될 것 같았다. 명자는 통장을 들고 한숨을 쉬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시장을 들렀다. 장을 봐야 했다. 가족의 밥상은 차려야 했다. 명자는 시장을 돌며 채소와 고기를 샀다. 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다. 숨이 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명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부엌에 섰다. 윤정이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명자는 윤정을 불렀다. 윤정아, 잠깐만. 윤정이 다가왔다. 명자는 윤정의 손을 잡았다. 윤정의 손은 거칠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다. 명자는 그 손을 쓰다듬었다.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어머니. 윤정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명자는 윤정을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 집엔 그런 따뜻함이 없었다. 명자는 윤정의 손을 놓았다. 그날 밤 명자는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봤다. 달은 밝았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수술, 항암, 그리고 그 이후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지 말자. 새벽 명자는 잠에서 깼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명자는 일어나 물을 마셨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조금 나아졌다. 명자는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은 흘렀다. 명자의 시간도 흘렀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내가 무엇이었을까?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 그 모든 역할을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누구였을까? 명자는 알 수 없었다. 아침이 밝았다. 명자는 다시 아침을 준비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아무도 명자를 보지 않았다. 명자는 혼자 밥을 먹었다.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삼켰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했다. 명자는 아들을 불렀다. 민수야, 오늘 시간 있니? 왜요? 민수의 대답은 차가웠다. 명자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아니야, 괜찮아.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다. 명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들은 점점 멀어졌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며칠 후 집 안 식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 위를 비췄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다. 명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 윤정은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윤정의 휴대폰 화면엔 유방암 캠페인 자원봉사 모집 문자가 떠 있었다. 윤정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명자는 설거지를 하다 윤정을 힐끔 쳐다봤다. 윤정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때 남편 민수가 거실에서 나왔다. 커피를 마시려고 부엌으로 들어온 그는 윤정의 어깨 너머로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봤다. 유방암 캠페인, 자원봉사, 토요일 오전. 그 단어들이 민수의 눈에 들어왔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커피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윤정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또 그딴 데가?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윤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아니에요. 그냥 봉사활동. 봉사활동? 웃기지 마. 몰래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야? 민수의 말은 비난으로 가득했다.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명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하지만 끼어들지 못했다. 아들의 분노를 알았기에. 아니에요. 정말 봉사활동이에요. 제가 왜? 그만해. 듣기 싫어. 민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을 나갔다. 윤정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명자는 윤정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윤정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명자는 혼자 부엌에 남았다. 설거지통에 물이 차가웠다. 명자는 손을 물에 담근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몰래 돈 벌러 다니는 거. 명자는 윤정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며칠 전 명자는 새벽에 잠에서 깬 적이 있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윤정이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들어오고 있었다. 윤정과 명자의 눈이 마주쳤다. 윤정의 얼굴엔 당황함이 가득했다. 명자는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도 아무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로 명자는 여러 번 윤정이 새벽에 나가는 것을 봤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며느리에겐 며느리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날 저녁 명자는 태식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수와 윤정은 각자의 방에 있었다. 식탁은 조용했다. 태식은 TV를 보며 밥을 먹었다. 명자는 반찬을 집으며 남편을 쳐다봤다. 여보. 응? 태식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윤정이가 요즘 힘들어 보여요. 며느리가 뭐가 힘들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태식의 대답은 무심했다.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식사가 끝나고 명자는 설거지를 하러 갔다. 부엌에서 윤정의 방 쪽을 바라봤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명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윤정의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다.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명자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다. 들어가서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자신도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었기에. 명자는 방으로 돌아갔다. 밤 명자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윤정은 왜 몰래 일을 하는 걸까? 돈이 필요한 걸까? 명자는 며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다음 날 명자는 병원에 갔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2주 후였다. 명자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손이 떨렸다. 간호사가 명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혼자 괜찮아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편의점 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정을 봤다. 윤정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었다.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명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윤정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지만 손님에게는 밝게 웃고 있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명자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윤정이 보면 당황할 것 같았다. 명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와 명자는 윤정의 방문을 바라봤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저녁 윤정이 집에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명자는 윤정에게 저녁을 차려줬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윤정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숙였다. 명자는 윤정의 손등을 쳐다봤다. 붕대가 감겨 있었다. 새로운 상처였다. 명자는 물었다. 손은 어쩐 일이야? 아, 이거요?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진 거 치우다가. 윤정은 서둘러 대답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다. 편의점에서 다친 것이라는 것을.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명자는 방 문틈으로 윤정의 뒷모습을 보았다.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한쪽 팔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윤정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명자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에 손을 얹었다. 수술까지 2주. 그 후엔 항암 치료. 명자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리고 윤정의 미래도 생각했다. 이 집에서 두 여자는 외로웠다. 새벽 명자는 다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윤정이 나가는 소리였다. 명자는 일어나 창문으로 윤정을 바라봤다. 윤정은 어두운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홀로. 명자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며칠 후 명자는 태식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장을 발견했다. 명자는 통장을 펼쳤다. 예금 인출 8천만 원. 명자의 손이 떨렸다. 그 옆에는 낯선 사업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명자는 계약서를 펼쳤다. 투자, 수익, 배당. 명자는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남편이 큰 돈을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은. 명자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자신 명의의 병원비 계좌. 하지만 잔액은 0원이었다. 명자는 숨이 막혔다. 그 돈을 남편이 썼다. 명자의 치료비를 남편이 다른 곳에 썼다. 명자는 통장과 계약서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태식이 TV를 보고 있었다. 명자는 그 앞에 서서 통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태식은 통장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다. 그거 사업 투자금이야. 제 병원비 계좌 돈이잖아요. 병원비, 감기 치료비가 뭐 얼마나 든다고. 그 돈 놀리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나아. 태식의 말은 당연하다는 듯했다. 명자는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그날 밤 명자는 윤정을 불렀다. 윤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명자의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명자는 윤정의 손을 잡았다. 윤정의 손은 차가웠다. 윤정아, 너 혼자 일하지 마. 힘들잖아.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나도 알아. 내가 새벽마다 편의점 가는 거, 손 다친 것도. 윤정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죄송해요, 어머니. 민수 오빠한테 말 못하고. 저희 빚이 있어서. 명자는 윤정을 안아줬다. 윤정은 명자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명자도 눈물이 났다.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이제 됐어. 괜찮아. 명자는 윤정의 등을 토닥였다.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명자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병원 검사. 명자는 잠시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아. 너나 걱정하지 말고 쉬어. 윤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가는 윤정의 뒷모습을 보며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모두가 비밀을 안고 살았다. 이 집은 비밀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병원에 갔다. 수술 전 마지막 상담이었다. 의사는 명자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했다. 수술 과정, 회복 기간, 주의사항.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보호자분이 수술 당일 꼭 오셔야 합니다. 혼자 오면 안 되나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고 수술 후 24시간은 보호자가 함께 계셔야 합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구에게 부탁할까? 남편? 아들? 며느리? 명자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병원을 나와 명자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발밑을 스쳤다.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였다. 시간도 그렇게 빠르게 흘렀다.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말을 어떻게 시작할까? 아들아, 엄마가 아미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명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슈퍼마켓에 들렀다. 장을 봐야 했다. 가족의 밥상은 차려야 했다. 명자는 카트를 밀며 식료품을 담았다. 손이 무거웠다. 몸도 무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명자를 불렀다. 명자 씨? 명자는 돌아봤다. 오랜 친구였다. 이름은 순이. 명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였다. 순이야. 어머, 오랜만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순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명자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서. 건강 조심해. 우리 나이에 건강이 제일이야. 순이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함에 명자는 울컥했다. 하지만 참았다. 너도 건강 챙겨. 두 사람은 헤어졌다. 명자는 혼자 집으로 걸어갔다. 장바구니가 무거웠다. 발걸음도 무거웠다. 집에 도착해 명자는 장을 정리했다. 채소를 씻고 냉장고에 넣고 반찬을 만들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저녁 시간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다. 각자 밥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명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그날 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명자의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수술은 누구와 갈까?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수술 후 회복은 집에서 할 수 있을까?
질문은 끝이 없었다. 답은 없었다. 명자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윤정이 들어왔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윤정은 명자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너야말로. 이렇게 늦게까지. 윤정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명자는 윤정을 소파로 불렀다. 앉아봐. 윤정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명자는 윤정의 손을 잡았다. 윤정아, 너 힘들지?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내 손 봐. 상처투성이잖아. 명자는 윤정의 손을 들어 올렸다. 손등엔 여러 개의 상처와 멍이 있었다. 윤정은 손을 빼려 했지만 명자는 놓지 않았다. 왜 민수한테 말 안 해? 말해봤자. 오빠는 이해 못해요. 그냥 제가 감당할게요. 윤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명자는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위로였다. 며칠이 지났다. 수술일이 가까워졌다. 명자는 여전히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다.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태식의 전화벨이 울렸다. 태식은 전화를 받았다. 명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래, 그 돈 말이야. 아직 좀 기다려. 곧 들어올 거야. 태식의 목소리였다. 명자는 손을 멈췄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여편네 병원에 다 쏟아붓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움직여야 해. 명자는 숨이 막혔다. 남편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여편네 병원에 다 쏟아붓게 생겼어. 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다. 태식은 전화를 끊고 TV를 보기 시작했다. 명자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다. 태식을 바라봤다. 남편은 명자를 보지 않았다. 여보. 응? 제 병원비 돈. 어디 쓴 거예요? 태식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금방 화를 냈다. 내가 내 돈 쓰는데 왜 참견이야? 사업 투자했어. 수익 나면 돌려줄 거야. 그 돈은 제 치료비예요. 제가 모은 거라고요. 치료비? 감기약 사 먹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태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감기가 아니에요. 명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수술 날짜가 정해진 후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고 윤정은 명자 곁을 맴돌며 도우려 했다. 하지만 태식만은 달랐다. 그는 여전히 TV만 보며 명자를 외면했다. 어느 새벽 명자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윤정이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나가려는 참이었다. 윤정아. 윤정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직도 일 다니니? 명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다. 조금만 더요. 빚을 갚아야 해서. 빚? 명자는 윤정 옆에 앉았다. 윤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민수 오빠가 작년에 투자를 했어요. 지인 사업에. 근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3천만 원. 명자는 숨을 들이켰다. 아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도, 며느리가 혼자 그 빚을 갚고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다. 민수는 알아? 모르세요. 제가
몰래 대출받아서 갚고 있어요. 오빠한테 들키면 자존심 상하실까봐.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명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정말 착하구나.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니까요. 윤정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명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어깨가 작아 보였다. 그 작은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이 얹혀 있었다. 윤정이 나간 후 명자는 혼자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이 집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혼자 짐을 지고 있었다. 서로에게 기대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견디고 있었다. 명자는 부엌으로 가서 약통을 열었다. 하루에 3번 먹어야 하는 약들이 가득했다. 수술 전까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약들. 명자는 약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짜별로 정리된 약통을 보며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며칠이나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침이 밝았다. 명자는 아침 준비를 하면서 윤정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6시 반쯤 윤정이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명자는 따뜻한 미역국을 윤정 앞에 놓았다. 먹어. 힘들었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윤정이 숟가락을 들려는데 방에서 태식이 나왔다. 그는 식탁에 앉으며 윤정을 노려봤다. 또 어디 갔다 왔어?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자가 대신 말했다. 새벽 운동 다녀왔대요. 새벽 운동? 그 꼴로? 태식은 비웃듯 말했다. 윤정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다. 며느리가 돈이 궁하면 말로 해. 남편 놔두고 몰래 다녀? 태식의 말에 윤정의 손이 떨렸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소리를 냈다. 명자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만 좀 하세요. 명자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태식이 명자를 쳐다봤다. 뭐? 윤정이가 뭘 잘못했어요? 가족 위해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가족 위해서? 남편 몰래 돈 벌러 다니는 게 가족 위하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다. 명자도 지지 않았다. 그래요. 가족 위하는 거예요. 당신은 뭘 하는데요? TV나 보면서 뭘 아세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명자는 윤정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울지 마. 죄송해요, 어머니. 쟤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윤정에게 다가갔다. 윤정아, 괜찮아?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아빠가 신경 쓰지 마. 밥 먹어.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식사 후 윤정은 방으로 들어가 쉬었다. 명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명자에게 다가왔다. 엄마, 수술 날짜 잡혔어요? 응. 다음 주 화요일. 제가 같이 갈게요. 회사에 휴가 신청했어요. 명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수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태식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다. 명자는 남편의 방문을 바라봤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들 사이엔 대화가 없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은 숨기고 그렇게 살아왔다. 오후가 되자 윤정이 방에서 나왔다. 조금 잔 듯 얼굴이 나아 보였다. 윤정은 명자 옆에 앉았다. 어머니, 아까는 죄송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버지가 너무하신 거지. 아니에요. 제가 정말 편의점 알바 다니거든요.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윤정이 조용히 고백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봤어. 어머니가요? 응. 며칠 전에 편의점 앞 지나가다가 윤정은 놀란 표정이었다. 명자는 윤정의 손을 잡았다. 힘들지? 새벽에 일하고 낮에는 집안일하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명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윤정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빚을 갚아야 해요. 민수한테 말해. 못해요. 오빠는 자존심이 강해요. 투자 실패한 거 너무 힘들어했어요. 제가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명자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 부부가 서로를 위한다며 각자 고통을 숨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윤정아, 가족은 함께 짐을 나눠야 해. 혼자 다 지려고 하면 무너져. 어머니도 혼자 지시잖아요. 병원비 문제. 윤정의 말에 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의 말이 맞았다. 명자도 혼자 짐을 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시 식탁에 모였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태식은 여전히 화가 난 듯 표정이 굳어 있었고 민수는 불편한 침묵을 견디며 밥을 먹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움직였다. 명자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한 식탁에 앉아 있지만 모두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이 가족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명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결혼 초기엔 달랐다. 태식은 명자에게 다정했고 명자도 행복했다. 민수가 태어나고 가족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무언가 변했다. 태식은 일에만 몰두했고 명자는 집안일에만 매달렸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감정은 식었다. 식사가 끝나고 명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윤정이 도우려 했지만 명자는 거절했다. 넌 좀 쉬어. 내가 할게. 윤정은 미안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명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다. 그날 밤 부엌 불빛 아래 윤정이 혼자 앉아 있었다. 명자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윤정을 발견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명자는 말없이 수건을 가져와 윤정에게 내밀었다.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명자를 바라봤다. 어머니, 괜찮아. 울어도 돼. 명자는 윤정 옆에 앉았다. 두 여자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계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어머니는 어떻게 견디세요? 윤정이 물었다. 명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냥 견디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명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윤정은 명자의 손을 잡았다. 저도 힘들어요. 알아. 두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위로였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침묵.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며칠 후 명자는 청소를 하다가 태식의 방으로 들어갔다. 태식은 외출 중이었다. 명자는 방을 정리하며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장을 발견했다. 명자는 통장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통장을 펼치자 가장 최근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예금 인출 8천만 원. 명자는 숨이 막혔다. 8천만 원. 명자가 평생 모아온 돈이었다.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시장에 나가 장사해서 번 돈,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 그 돈을 명자는 자신의 병원비로 쓰려고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졌다. 명자는 통장을 꼭 쥐고 서랍을 더 뒤졌다. 그리고 통장 밑에 깔린 서류들을 발견했다. 사업 계약서였다. 명자는 손끝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다. 투자금 8천만 원, 예상 수익률 30%, 계약 기간 2년. 명자는 계약서를 읽으며 현실을 깨달았다. 남편이 자신의 병원비를 투자에 써버렸다는 것을.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계약서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다. 명자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명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흩어진 서류들을 주웠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다. 분노가 슬픔을 대신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더 끔찍한 사실이 보였다. 투자처는 태식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그 친구는 예전에도 여러 번 사기를 쳤던 사람이었다. 명자는 태식에게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었다. 하지만 태식은 듣지 않았다. 명자는 통장과 계약서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자신 명의로 된 다른 통장들을 찾았다. 서랍을 뒤지고 책장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병원비 계좌 통장. 통장을 펼치자 잔액이 0원이었다. 명자가 따로 관리하던 계좌,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명자는 무릎이 꺾였다. 소파에 앉아 명자는 천장을 바라봤다. 배신감, 분노, 절망.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내의 병원비를, 생명과 직결된 돈을 멋대로 쓸 수 있을까? 그때 거실 쪽에서 태식의 전화벨이 울렸다. 명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다. 태식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에 박 사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명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들고 있자 전화가 끊겼다. 곧 문자가 왔다. 형님, 추가 투자금 언제 들어옵니까?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습니다. 명자는 그 문자를 읽으며 상황을 이해했다. 남편은 이미 8천만 원을 투자했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었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현관문을 바라봤다. 곧 남편이 돌아올 것이다. 명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화를 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 아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넘어갈 수 없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명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명자는 통장과 계약서를 식탁 위에 차곡차곡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태식이 들어왔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명자를 봤다. 왔어? 태식의 인사는 무심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식은 이상함을 느끼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통장과 서류들을 봤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명자는 조용히 태식을 바라봤다. 이게 뭐야? 태식이 물었다. 명자는 통장을 집어들었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제 병원비 8천만 원. 어디다 쓴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태식은 잠시 말을 못하다가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게
사업 기회가 생겨서 금방 수익 나면 돌려줄 생각이었어. 허락도 없이요? 제 명의 계좌인데요.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 돈 놀리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놀리는 돈이요? 명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태식이 놀라 명자를 바라봤다. 그 돈은 제 치료비예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제가 살기 위해 모은 돈이에요. 명자는 일어서며 소리쳤다. 태식은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태식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명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태식에게 던졌다. 태식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명자는 태식의 통화를 들으며 서 있었다. 태식은 명자를 힐끔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박 사장. 지금은 좀 곤란한데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약속 지키셔야죠. 추가 투자금 3천만 원. 이번 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추가 투자금 3천만 원. 남편은 8천만 원으로도 모자라 더 투자하려고 했다. 태식은 전화를 끊고 명자를 바라봤다.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태식이 변명처럼 말했다. 내 노후 자금? 제 치료비를 당신 노후 자금이라고 해요? 여편네 병원에 다 쏟아붓게 생겼어. 그러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냐고. 태식의 말에 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여편네 병원에 다 쏟아붓게 생겼어. 그 말이 명자의 가슴을 찔렀다. 남편에게 명자의 병은 부담이었다. 짐이었다. 명자는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다.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한테 저는 뭐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내지. 아내라면 아내가 죽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자는 통장들을 모두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명자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명자는 이불을 입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얼마나 울었을까. 명자는 눈물을 닦고 통장들을 펼쳤다. 자신 명의의 통장들 모두 비어 있었다. 남편이 다 써버렸다. 명자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었다.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명자는 그 어둠 속에서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를 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눈과 파리한 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30년의 세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다. 명자는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 때문이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밝게 웃었다. 예금 인출 정지요.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본인 명의 계좌이신가요? 네. 남편이 제 돈을 함부로 쓰고 있어서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는 서류를 작성하며 생각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이제야 하는 걸까? 저녁 태식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돈이 막혔어. 내가 했지? 그가 소리쳤다. 명자는 설거지를 끝내고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을 바라봤다. 그래, 내가 했어. 미쳤어?
그게 누구 돈인데? 내 돈이야.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30년 동안 아끼고 모은 돈. 내 치료비는 내가 아껴서 냈어. 병원비 아끼려고 약도 밥만 먹었고, 그 돈은 내 노후가 아니라 가족의 체면이야. 민수 결혼식 때도, 윤정이 애 낳았을 때도 내 돈으로 다 해결했어.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처음으로 아내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걸 느꼈다. 당신은 평생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짓눌렀어. 하지만 진짜 가장은 내가 아니었을까? 당신이 사업 망하고 술 마시며 한탄할 때 내가 새벽 시장에서 장사했잖아. 민수 등록금도 집 관리비도 다 내가 벌었어. 태식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제 그만 멈춰. 당신 노후는 당신이 책임져.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태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명자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서러움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다. 명자가 병실 침대에 앉아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윤정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진료 예약표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등엔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식당 설거지 일로 생긴 상처였다. 왜 왔어? 일은? 민수가 알려줬어요. 어머니 건강이.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명자는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윤정아, 이제 그만 알바하지 마.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안 괜찮아. 명자가 윤정의 손을 잡았다. 내가 다 알아. 민수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불안했을지. 애들 키우면서 새벽 배달에 저녁엔 식당 일하는 거. 시어머니인 내가 모르는 척했어. 미안하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가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무능해서. 아니야. 내가 오히려 너무 강했어. 너무 오래 참았지. 내가 며느리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명자는 지갑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몰래 모아둔 거야. 많진 않지만 애들 학원비는 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윤정이 내 병원비로도 쓰고. 어머니, 이거 받아. 그리고 이제 좀 쉬어. 내가 쓰러지면 애들은 누가 키워? 윤정은 통장을 받아들고 엉엉 울었다. 명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 민수가 철이 없어서 내가 고생 많았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거야. 남편 눈치만 보며 살다 보니 아들한테도 제대로 된 걸 못 가르쳤어. 아니에요. 민수는 착해요. 그냥 세상이 어려운 거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건강 꼭 회복하세요. 우리 아직 어머니 필요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선 빗줄기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다. 희뿌연 하늘 사이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윤정이 돌아간 후 명자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내다봤다. 빗물에 젖은 도로가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지고 거칠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는 손.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건넸다. 기분이 좀 나아 보이세요. 네. 조금은요.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나 봐요. 명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5년 후 제삿날. 명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다.
시아버지 기일이었다. 손이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나물 3가지와 저는 직접 부쳤다. 식탁에 제사상을 차리며 문득 생각했다. 벌써 5년이나 지났구나. 남편 태식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그는 명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명자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오후 2시 민수가 도착했다. 혼자였다. 윤정과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윤정이랑 애들은 감기 걸렸대요. 민수는 눈을 피했다. 명자는 더 묻지 않았다. 아들의 표정에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다. 민수는 양복 자켓을 벗어 소파에 걸치고 제사상 앞에 섰다. 상 잘 차리셨네요. 응. 내 할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것들로 했어. 절을 올리고 난 뒤 2사람은 마주 앉았다. 명자가 전을 접시에 덜어주었다. 민수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엄마. 응? 아빠 재산 정리 다 끝났대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명자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그래 알아. 변호사한테 전화 왔어요. 빚 정리하고 나니까 거의 안 남았대요. 그럴 줄 알았어. 민수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근데 엄마 실망이에요. 명자는 찻잔을 든 채 멈췄다. 뭐가? 아빠가 마지막에 하신 사업 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기였잖아요. 다단계 같은 거. 주변 사람들 돈 다 끌어모아서 날린 거. 저도 뒤늦게 다 들었어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는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민수의 눈에 서운함이 가득했다. 동네 사람들이 저보는 눈빛.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민수야. 아니, 그것보다 더 실망인 건요. 민수가 명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끝까지 간병하신 거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명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넌 아빠를 미워하는구나.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아빠도 사람이었어. 잘못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었어.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도 내 아빠를 용서한 건 아니야. 다만 미워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래도 민수야, 넌 아직 젊어. 미워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있지. 하지만 나는 이제 늙었어. 미워하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아까워.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뿌리쳤다. 죄송하지만 저 먼저 가볼게요. 민수는 자켓을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명자가 따라 나섰다. 민수야, 저녁이라도 먹고 가. 괜찮아요.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아빠 용서하신 건 엄마 선택이에요. 하지만 전 달라요. 전 아빠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현관문이 닫혔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1층 현관문 닫히는 소리까지. 명자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저녁 무렵 명자는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돌아왔다. 제사상의 음식들은 그대로였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차가운 음식들. 명자는 천천히 상을 치웠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흐르는 물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채웠다. 밤 10시 명자는 거실 불을 껐다. 제사상만 남겨두고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명자는 제사상 앞에 앉았다. 시아버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남편 태식의 낡은 사진. 사진 속 태식은 웃고 있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결혼하기 전 명자에게 처음 사진을 보여주며 수줍게 웃던 그때의 모습. 그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 명자는 한숨을 쉬며 약봉지를 사진 앞에 내려놓았다.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항우울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명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나한테 한 것들 다 알아요. 촛불이 흔들렸다. 근데 이상하죠? 미워해도 가끔은 보고 싶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게 어디 가나요? 명자의 손이 떨렸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결혼 반지가 빛났다.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반지. 태식이 죽고 난 뒤에도 빼지 않았다. 민수가 오늘 당신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대요. 서운하죠? 근데 이해는 돼요. 당신이 한 짓들. 나도 용서 못했으니까. 명자는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벗을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던 그 선택. 하지만 결국 벗지 못했다. 당신 없인 내가 없잖아요. 좋든 싫든 내 인생의 반은 당신이었어. 그게 지독하게도 싫지만 어쩔 수 없나 봐요. 명자는 약봉지를 집어들었다. 항우울제 통을 열어 한 알을 꺼냈다. 그리고는 물 없이 그냥 삼켰다. 이제 됐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아팠다. 몸도 마음도. 명자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다. 바람이 스쳤다. 제사상의 초가 흔들리다가 천천히 꺼졌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다. 명자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였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있을 그 불빛들. 명자는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다. 민수는 언제쯤 다시 올까? 아니, 다시 올까? 질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다. 명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할 만큼 했어.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명자는 잠에 들었다. 얕은 잠이었다. 꿈에서 젊은 시절의 태식이 나타났다. 그는 명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명자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새벽 4시 명자는 깼다. 목이 말랐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사람이 걷고 있었다. 명자는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제사상의 초에 다시 불을 붙였다. 촛불이 작게 타올랐다. 명자는 그 앞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다. 방 안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겼다.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은 좀 나을까?